안녕하십니까. 1일1강 논어강독의 박재입니다. 공자님도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 공자님 같이 자기 성찰이 잘 되고 또 자기 통제가 잘 되는 그런 분도 과연 화를 냈을까 궁금하시나요? 예, 화내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화가 왜 안 났겠습니까? 그 화를 낼 때는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공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화내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공자가 왜 화가 나셨고 그 화를 어떻게 내셨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자가 이렇게 화를 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공자의 제자 중에 염구라는 제자가 있어요. 염유라고도 하고. 어쨌든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수리에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숫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당시 그 계씨라고 공자가 살던 노나라의 실권자였던 계씨라는 귀족의 CFO로 들어가요. CFO, Financial Officer로 들어가요. 재정 담당자로. 자, CFO의 역할이 뭡니까?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 돈 관리해주고 그 돈 증식해주는 게 결국은 자금 관리 책임자 아닌가요? 그런데 이 공자의 제자인 염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금 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교묘하게 더 뜯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박박 긁는 거죠. 그래서 그 계씨를 갖다가 엄청나게 부를 축적시켜 줍니다. 계씨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야, 너 공자 아카데미 출신, 내가 월급 주고 썼더니만, 뭐 돈 관리 잘해주고 백성들 세금 다 찾아내서 증세해갖고 완전히 뭐 끌고 모으니 기분 좋죠. 근데 공자는 그 소식을 듣고는 화를 너무나 냈어요. 아니, 내가 그러려고 너한테 가르쳤냐? 내 제자 중에 민본주의, 백성을 근본으로 하라고 내가 그토록 얘기했건만, 너는 왜 귀족의 집에 가서 월급 받아 먹고 그 사람 돈 불려주는데 네 그 훌륭한 재능을 활용하냐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 화만 낸 게 아니라 소환을 해요. 그리고 탄핵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완전히 성토를 해버려요. 그 장면이 나와요. 너무 재밌어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1일1강 논어강독의 403쪽이고요. 선진편 16장입니다. 제목은 제자를 탄핵한 공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자를 탄핵했다? 탄핵이란 뭐예요? 그러다 놓고 아주 질문하는 거죠.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거에 대한 너의 해명을 해봐라. 자, 뭐라 그랬냐면, 계씨 부어 주공이라. 이 구야 위지 취렴이 부익지한데 자왈 비오도야니라 소자 명고의 공지가야 아니라. 정말 이 장면 느낌 와요. 계씨라는 사람, 계씨는 아까 그랬죠, 노나라의 실권자인 귀족이죠. 계씨가 부어 주공이라, 부자가 된 거예요. 뭐보다 더요. 주공은 뭐예요? 그러니까 노나라 황실, 노나라의 그 왕실인 주공의 땅이거든요, 노나라가. 그러니까 주공이란 말은 노나라 왕실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 재정 규모가 본사보다 계열사가 더 많이 확대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리을이자 그러나 염구가, 이 구라는 건 구할 구자지만 공자의 제자인 염유죠. 염구가 그 밑에 가요. 그 실권자인 계씨 밑에 가서 위라는 건 뭐뭐를 위하여, 갈지자는 그 계씨죠. 그 자기가 모시는 계씨를 위하여 취렴합니다. 취렴. 모아드릴 취자에 모아드릴 염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금을 끌어당기는 걸 취렴이라 그래요. 취렴지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세금을 빡빡 잘 긁어오는 신하를 취렴지신이라 그래요. 뭐 국가의 권력에서 볼 땐 좋네요. 내가 쓸 돈 재정을 갖다가 세무서에서 다 끌어오니까. 그런데 공자나 유교에서는 결국은 그 세금이 백성들의 고통을 전제로 한 거라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은 확충될지 모르나
그러나 백성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 이상은 걷지 마라. 그게 정전법이죠. 우물정자 그려놓고는 땅 9개 해놓고는 가운데 거만 경작해서 세금으로 올리고 나머지 프라이빗한 건 인정해줘라. 그래서 부가세도 10%고 다 10%로 끝나야 되는데 요즘은 뭐 10% 플러스 또 세금 낸 거를 또 매기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질 때는 증여세 또 물리고 또 아니면 상속세 물리고 그 나중 보면 한 50% 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 요즘 같은 세금 제도는 정말 아마 공자가 다시 태어났으면 엄청나게 거품 무셨을 거예요. 야, 이거 세금 제도 이건 너무하다. 물론 뭐 현대 사회라는 게 복지 사회를 추구하고 그래서 뭐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번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적게 번 자에게 세금을 덜 걸어서 그들에게 평준화시키는 게 뭐 현대 국가의 목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가슴이 아프고 뭐 불이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계시가 주공 즉 노나라 왕실보다 더 부자였는데 염구가 그를 위하여 세금을 빡빡 걷어서 이 부익지라 더할 부자에 더할 익자 더 돈을 많이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좋네요. 아주 이런 상황이 이 계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자왈 공자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 밑에서 공부한 제자가 졸업하고 어느 회사 가갖고 그 밑에서 결국은 백성들 고열 짜는데 동원됐다. 자기 머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 완전히 뭐 이건 비오도야라. 아닐 삐자입니다. 아니다. 나오자. 나의 도는 뭐에 무리도자. 그러니까 내 팔로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라고. 기독교에도 왜 예수님이 부정한 제자가 있죠. 그 유다인가요? 공자도 부정한 제자예요. 물론 뭐 기독교에서는 스승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그 배반자이지만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 배반자는 내가 가르쳐준 이념과 반하여 그 지식을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쓴 사람이 이제 배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 배신의 의미가. 비오도야 아니라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명고 울릴 명자 북고자 북을 울려라. 둥둥둥둥 북을 울려라. 그리고 공지 어택 공격하라 저 염구를. 한마디씩 다라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너는 선생님의 지식을 그렇게 썼어. 넌 네 양심에 꺼리지도 않아. 한마디씩 다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것이 좋겠다. 유교가 뭐지라는 고민. 공자? 이 사람이 2500년 전에 어떤 삶을 살다 갔고 그의 생각이 왜 2500년간 여전히 나한테 울림이 오지? 무슨 뭐 멋진 말을 해서 뭐 예의와 도덕과 뭐 인의예지를 말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단편들 자기에게 지식을 배웠던 그 제자의 그 불의한 삶을 보고 그를 소환하여 정말 너야말로 내 인생의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탄핵을 할 줄 아는 이 공자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유교가 갖고 있는 유교의 정신인 거죠. 이 부분이 저는 21세기적 유교의 핵심이다. 논어를 읽으려면 이걸 뽑아야지. 무슨 뭐 공자님이 뭐 얘는 어떻게 하고 무슨 뭐 이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유교의 논리는 논어에서는 더 이상 추출이 안 된다. 전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시부어 주공한데 이구야 위지치렴이 부익지한데 자왈비오도야니라 소자명고이 공지가야니라. 노나라의 귀족 개시가 노나라의 왕실 주공의 왕실보다 더 부자로 있었는데 공자의 제자인 염구가 그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더욱더 그 계시의 부를 축적해 주니 공자가 말하기를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여러 제자들아 북을 울려라. 그리고 저 염구를 공격하라. 그것이 좋겠다. 이런 스승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지식이 이 사회를 위해서 쓰이지. 배운 것이 남 사기치는 데 쓰이고 남 돈 더 버는데 남의 걸 착취하는 데 쓰인다면
그 지식, 그 법률, 그런 것들은 이 시대에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제자들, 그런 제자 있으면 좀 따끔하게 혼을 한번 내주시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일1강 노노강독의 박재희였습니다.